네, 안녕하십니까.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과서는 교학사 교과서 3학년 1학기 제3단원의 첫 번째 소단은 게임 중독의 덫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KBS 시사 프로그램 추정 60분에서 방영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글의 종류는 심층 보도다. 심층 보도. 심층보도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배우면서 먼저 갈래의 특징 공부하고 바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라고요. 모르는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들 표시해 두었다가 선생님께 따로 질문해 주시면 여러분들 국어 공부에 더욱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펜 드시고요. 자, 우리 교재 53쪽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층보도 보도록 하죠. 사회적 무게감이 있는 사건이나 사회 변화의 흐름과 관련된 현상을 깊이 있게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사회적으로 무게감이 있다. 그런 것을 깊이 있게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심층보도의 특성 잘 기억해 두십시오. 뉴스와 다큐멘터리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뉴스에 비해 관찰하고 면담하는 시간이 길다. 직접 보여주기 어려운 내용은 극화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시청자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해 주거나 주장하기도 한다. 정보 전달과 설득의 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논평이라는 게 있거든요. 논평은 어떤 시사적인 사건, 말, 대상 등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담아 논리적으로 비평하는 거예요. 뒤에 이제 게임 중독의 덫, 그 다음에 배우게 될 우리 소단원 카나리아의 목을 잴 것인가. 자, 그 부분이 바로 논평인데요. 논평의 특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들을 바탕으로 글을 전개한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들을 바탕으로 내세워야 된다. 촌철살인, 짧은 글로 아주 강력한 한마디의 말이겠죠. 날카로운 비판과 촌철살인의 비유로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여론을 반영하여 전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 여론을 형성해 나가기도 하고 사건이나 대상을 바라보는 글쓴이의 태도에 따라 똑같은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의 논평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럼 어떻게 심층보도와 논평을 읽어야 할 것이냐.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읽어야 된다. 나의 생각을 갖고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옳고 그름을 따져가면서 읽는 것이 바로 비판적인 읽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재 54쪽 본격적으로 게임 중독에 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부터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방 안에 틀어박혀 컴퓨터 게임을 하는 아이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부모님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오랫동안 게임을 하면 엄청난 결과를 몰고 올 수도 있다는 것이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자, 보세요. 아이들이 오랫동안 게임을 하면 엄청난 결과를 몰고 올 수 있다. 결국 뭡니까? 이게 주제예요. 이 심층보도의 주제가 됩니다. 주제. 게임 중독의 심각성입니다. 게임 중독의 심각성. 올해 들어 게임을 하다가 사망한 사례가 벌써 5건에 이릅니다. 대부분 온라인 게임에 몰입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요. 아, 보세요. 온라인 게임에 몰입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온라인 게임 피해 사례죠. 피해 사례 1번. 이외에도 게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거나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기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피해 사례 2번. 가정이 파탄나고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겼다. 이것이 피해 사례 1, 2, 3번입니다. 자, 온라인 게임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나왔는데요. 프로그램의 목적은 아이들이 오랫동안 게임을 하면 엄청난 결과를 몰고 올 수 있다는 것이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게임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한다. 온라인 게임으로 인한 피해 사례, 온라인 게임에 몰두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 게임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고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다음 거 뭐죠? 자료화면 나옵니다. VCR이라고 그러죠. 자료화면. 경기도의 한 중소도시 취재진은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몸에 이상이 생겨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20대 청년의 집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목이 한쪽으로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한 번 하면 대여섯 시간, 어떤 때는 8시간씩 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대여섯 달 하다 보니까 이런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씨의 병명은 경련성 사경, 한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진다 이런 거죠. 목 주변 근육의 반복적인 수축으로 목이 돌아가거나 뒤틀리는 증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완치율이 높지 않고요. 평생 동안 잔존하는 증상이 남을 거예요.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게임을 단란했던 이 씨 가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왔어요. 취재 기간에 많은 분들이 온라인 게임에 빠졌다가 당한 피해 사례를 제보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안면마비가 와서 입이 돌아간 가정주부도 있고 척추가 휘어지는 척추 측만증에 걸린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게임 도중 돌연사하는 경우가 최근 빈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억민으로 묶어보고 게임으로 인한 피해 사례. 다음 단어 재현하고 있어요. 지난 8월 5일 한 남자가 게임 중에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119 구급대가 출동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PC방. 30대 남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료진에서 한두 시간 정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었고 약 2시간 후에 사망했습니다. 게임을 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사망을 한 것일까? 인터넷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적인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빠져듭니다. 자기 신체나 능력을 모르고 마라톤 풀코스를 뛰는 거나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짓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이 부분. 자기 신체나 능력을 모르고 마라톤 풀코스를 뛰는 거나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짓이다. 이것은 뭐예요? 게임 중독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게임 중독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이번에는 또다시 한 고등학생이 게임 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이 학생의 하루 게임 시간은 2-3시간 정도, 심각한 게임 중독 상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심각한 게임 중독 상태는 아니었지만 사망했다는 거죠.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심각한 게임 중독이 아니어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심각한 사망할 수 있다 이 소리죠. 다음 중 넘어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니까 뭐 황당하죠. 아직까지도 안 믿어져요. 학업으로 피곤해하던 아들이 게임에 빠지는 것을 말리지 못했던 것이 어머니는 지금도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게임 중독의 심각성, 각종 사례들이 밑에 나오는데요. 자,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경련성 사경에 걸리고 안면마비로 입이 돌아가고 안면 척추 측만증. 자, 그리고 여기 안면이라는 말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이거는 빼고 척추측만증에 걸렸고요. 게임 도중 돌연사, 갑자기 사망한 거죠. 돌연사. 실제 사례를 소개하여 게임 중독의 문제를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들을 떠나보내며 자책하시는 어머니, 설마 이런 변을 당하리라 상상이나 하셨겠습니까? 신바람 PD, 정군의 경우 중독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사망한 겁니까? 학업 스트레스가 워낙 심한 상황에서 매일 밤 게임을 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장시간 온라인 게임을 할 경우 우리 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돌연사에 이르는지를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우선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게임 중 혈류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게임 시작 6시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혈류가 일부 거꾸로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릎 아래쪽에 있는 정맥은 초기부터 혈류도 느려지고
피가 많이 적체되어 응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져서 6시간 후에는 운동을 하고 움직여도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지금 이 실험을 통해서 게임 중독의 심각성을 알리는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이 실험을 통해서 게임 중독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요. 그렇다면 혈류 속도가 느려지는 것과 게임 중 돌연사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취재진은 2002년 광주에서 일어난 한 사건에서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취재진은 당시 김 씨를 부검했던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다리 쪽에서 올라온 혈전이 떨어져 나와서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떨어져 나온 혈전이 폐를 막으면 폐혈전 삽전증이 오고 뇌동맥을 막으면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차문단 발표 치실까요? 장시간 게임을 하는 것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데도 게임 이용자들은 왜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세계적인 과학 잡지 네이처에는 게임을 하면 마약을 복용했을 때와 같은 종류의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내용의 본문이 실렸습니다. 옆에 자료가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할 때 마약을 복용했을 때와 같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게임을 하면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장시간 게임을 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뭐 때문이다? 바로 마약을 복용했을 때와 같은 종류의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게임 중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중요합니다. 장시간 게임을 하면 쾌감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실제로 몸은 파괴되어 가고 있는데 쾌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기 때문에 돌연사를 일으킬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마약성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자, 보세요. 게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소지자인데요. 근거 제시 방법과 효과. 자, 전문가의 말을 많이 들리죠. 그리고 세계적인 과학 잡지 네이처의 내용을 인용하여 주장한다. 그래서 타당성을 높이는 거죠. 자, 돌연사 이르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혈류의 속도가 느려진다. 그 다음 피가 적체되어 응고되고 일부 혈류가 거꾸로 오르고 혈전이 폐나 뇌동맥을 막는다. 그렇죠? 피덩이죠. 조그만 피덩이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막으면 그게 막혀서 어떻게 되는 거죠?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게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장시간 게임을 할 경우 혈류 속도도 느려지고 피가 응고되며 심한 경우에는 혈전이 폐나 뇌동맥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그런데 쾌감을 유지하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몸의 파괴를 자각하기 어렵다.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이거죠. 게임 중독이 마약 중독과 비슷하다니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게임 중독자는 어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가 3천만 명에 이르는데 그중 410만 명이 인터넷 중독에 시달리고 있고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죠. 그중 절반이 넘는 208만 명이 초중고 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터넷 중독의 대다수가 온라인 게임 중독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게임 중독의 심각성을 알리는 거죠. 통계 자료를 인용한 거죠.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심각성을 알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임 중독이 심각하다라는 그 주장에 타당성을 더욱더 붙여주는 거죠. 타당성을 갖게 합니다. 자, 58쪽입니다. 게임 중독 문제에 대한 게임 업체들의 입장은 어떨까? 게임 업체의 모임인 협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협회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근거로 게임 화면 속의 경고 문구를 보여주었습니다. 게임에 몰두하다 보면 경고 문구는 아예 읽지도 않고 닫게 돼요. 자, 다시 말하면 경고 문구가 효과가 있다 없다?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게임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최근 국회에서 게임 중독을 막아보자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심야 시간에 청소년에게 온라인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제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방송을 할 때인 2005년도의 이야기입니다.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라인 게임의 공급을 심야 시간에는 좀 규제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한 생활 리듬을 찾아주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협회에서는 이러한 강제 규제가 게임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만약 이런 규제가 행해진다면 게임을 수출하는 데 큰 장애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이제 반대 근거를 대고 있죠. 규제팀은 홈페이지를 통해 심야 시간에 청소년 온라인 게임 이용을 규제하는 데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약 77%의 누리꾼들이 이 제도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자, 게임 중독 실태 한번 볼까요? 3천만 명 중에 410만 명이 중독 상태이며 그 중에 208만 명이 초중고 학생이다. 그리고 이 대부분은 온라인 게임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 심야 시간 온라인 게임 규제 법안의 찬반 의견도 중요하죠. 이거는 찬성 측 근거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생활 리듬을 찾아주자. 난 반대다. 왜? 게임 수출하는데 장애가 된다. 온라인 게임 법안 규제 법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77%가 찬성한다. 다시 말하면 게임 중독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59쪽입니다. 온라인 게임 접속을 규제하자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그만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바람 PD, 앞서 중학생들의 사례를 보니까 한 반에 35명 가운데 5명의 몸에 이상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청소년의 28%가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24.7%가 게임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등학교 때부터 온라인 게임에 빠질 경우 나중에 중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게임 중독의 심각성을 통계 자료를 통해서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무다 대표. 그래서 집집마다 아이들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무슨 전쟁이죠?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부모와 게임을 하고자 하는 아이들 간의 갈등이겠죠.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할 것 같은데 끝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심야 시간대 온라인 게임 규제가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 국내 매출이나 해외 매출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일견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게임 중독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산업적인 논리만 펼칠 것이 아니라 게임 이용자 보호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주제예요. 이 심층보도의 주제가 뭡니까?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아라! 이 소리죠. 세계 온라인 게임 시장의 주요 수출국인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쯤 되면 게임 중독 문제를 개인 차원의 문제보다는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게임 중독 문제는 사회적 문제다.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주제 게임 중독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 게임 중독의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함을 촉구하고자 한다. 게임 중독 문제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 정부는 산업적인 논리만 펼칠 것이 아니라 게임 이용자 보호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 게임 중독 문제를 개인 차원의 문제보다는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부분 중에 궁금한 거 있었나요? 있었다면 여러분들 지금 바로 여러분들 교재에 빈칸에 각 문단에 그 모르는 문단 옆에 빈칸에 적어 놓으시고요. 선생님께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된 문제 풀어보시고요. 오마이노트는 시험 대비 교재에 보면 여러분들 그 한눈에 보기, 소단 한눈에 보기를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를 정해서 풀어보길 바랍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수업에 참여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